자, 이번 시간에는 ALC 공사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C는 블록은 여러분들 뭐 농촌 같은 데 가보면은 단독주택들 많이 짓죠. 그럴 때 보면은 ALC로 많이 짓습니다. 물론 조적으로 해가지고 벽돌로 쌓아가지고 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원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대용으로 했는 ALC 블록을 많이 사용하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 우리가 뭐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짓죠. 대부분 다 전원주택 뭐 단층이나 뭐 2층짜리 이런 것들은 요즘은 벽돌로 안 하고 전부 ALC로 대부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벽돌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죠? 단열성, 그다음에 뭐 내구성 이런 것들 다 좋게 만들죠. 다 좋게 만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볍습니다. 이게 가벼우니까 크게 만들 수 있죠. 크게 만들어서 몇 장 안 붙이면 이거 집 끝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 보니까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 사진을 보면 벽돌은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몇 명 안 들어와도 집 금방 짓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몇 명 없죠. 하나 둘셋 네, 한 4명 정도 하면은 집 한 채 한천 그냥 그 하루 만에 다 올립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량했는 아주 좋은 성능만 가지고 우리가 개량했는 어, 제품을 ALC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ALC 블록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ALC는 북유럽의 한냉기 기후에 적합한 우수한 단열 성능을 지닌 건축 자재로 개발되어 30년대 초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성능을 계속 좋게 높게 할 수가 있겠죠.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법의 총칭입니다. 경량기포 콘크리트.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겠죠. ALC는 그 성용품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재질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사, 석회, 시멘트를 주 원료로 하여 기포제를 첨가한 죽 상태를 고온 고압에서 찌는 거죠. 일정은 찐 다음에 양성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단열 성능도 되고 그 다음에 가볍고 뭐 차음, 방한, 방서 이런 거 다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조적 형태의 몰타를 붙여서 몰타 대신에 얘는 본드 붙이겠죠. 일단은 본드를 붙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고층 건물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도 1차화가 되지는 않았죠. 단층이나 뭐 2층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죠. 빨리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 철근 콘크리트처럼 딱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ALC 뭐 개요는 뭐 읽어보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다? 뭐 고온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질을 위해 가지고 다공질을 했는 겁니다. 안에 그러니까 가볍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량이고 내하고 단열되도록 그죠? 방한 방석까지 다 되도록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겠죠. 이런 거 갖다가 ALC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규격화되어 있죠. 그래서 딱딱딱 끼우면 되는 형태입니다. 규격화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형태도 다 만들어냅니다. 일반 블록도 있고 요철 블록, 요 딱 끼우는 형태겠죠. 일반 블록은 뭡니까? 옆에다가 몰타르 대신에 본드겠죠. 본드 칠해가지고 붙이는 거고 요철 블록은 어떻게 요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끼우는 형태가 되겠죠. 전보 블록 큰 거 또 있고. 그다음에 뭐 요 블록 여러 가지 형태. 이거 몰드 뜨기 나눔이죠. 몰드를 이게 죽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양생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몰드 모양에 따라서 원하는 모양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집 하나를 놓고 생각해 보면 필요한 모양은 다 만들어져가 있죠. 바닥 패널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인방 사용용으로 쓰는 인방을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닥 패널 쓰는 거 이것도 여기서 이까지 한꺼번에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은 한꺼번에 안 나오면은 철골 하나 놓고 철골 위에 걸칠 수 있는 길이만큼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기초는 보통 뭐 레미콘 이걸로 사용해도 되죠. LC 블록으로 써도 되는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기초는 레미콘 트럭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 같으면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그냥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 LC 블록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산골짜기에 전원주택 짓는데 레미콘 차나 뭐 범퍼카가 못 들어온다 이러면 뭐 할 수 없지. LC 블록 기초용으로 이제 사용도 하게 되겠죠. 그다음 지붕 패널에 사용하는 거, 용 바닥 패널, 뭐 개구부에 사용하는 거, 임방용, 뭐 바닥용 다 이렇게 우리가 몰드를 떠가지고 필요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은 내화성 있고 단열성 있고 경량으로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LC 블록을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이 경량이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사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크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그것만 있나 하면은 일단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차음성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평활성도 높고 그다음에 시공성도 우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공성이 우수하려고 하면 뭡니까? 일단 가벼워야 되고 이게 규격화대가 있지만 한 장이 규격화대가 있는 거를 쫙 붙이죠. 옆으로 쭉 붙이다가 마지막에 뭐 딱 규격 제품이 들어가면 좋은데 마지막 거는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뭐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되겠죠. 자르는데 쉽게 자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공성이 좋은 거죠. 뭐 다 좋은데 자르기가 너무 어렵다. 막 큰 기계 와가지고 잘라야 된다. 이러면 이거 시공성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LC는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톱으로 그냥 자릅니다. 그냥 손톱이 있죠. 자동 톱이면 뭐 대반 잘리는 거고 그냥 손톱으로도 요 지금 톱으로 썰이고 있죠. 이걸로도 마지막에 좀 모자라는 거 이런 거는 절단할 수 있습니다. 톱으로도. 그러니까 아주 시공성이 좋은 그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벽면 쭉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뭐 남는 면을 이래 톱으로 그냥 잘라내가지고 딱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편리하다 시공성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홈파기도 편할 거고 이런 기계가 그냥 홈파기 하면은 요 사이에다가 뭐 엑셀 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기둥에 필요한 뭐 보에 필요한 보 넣는 자리만큼 이렇게 따낸다든지 이런 게 다 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공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LC 제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조 과정은 뭐 알 필요는 없고 뭘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주 원료는 일단 석회질과 교산질로 하는데 가루를 내는 거죠. 일단 가루를 내 가지고 그 다음에 혼합해 가지고 죽처럼 만드는 거겠죠. 어떤 필요한 성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 기포래 물이라든지 뭐 기포제라든지 혼화재료를 그거의 용도에 맞게끔 그러면 이 ALC의 용도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다 그거죠. 단열 효과 있는 거. 그 다음에 방한 방풍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주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축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몰드를 만든 다음에 몰드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겠죠. 그 양성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거겠죠. 거기를 어떻게 수직 수평 절단 가공하고 그 다음에 뭐 검사해서 이제 출하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저런 LC 블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공하는 이제 순서를 한번 볼까요? LC 블록을 시공할 때는 아주 편리하겠죠. 왜? 크고 가볍기 때문에. 몇 개만 넣으면 그냥 한 줄 끝나는 거겠죠. 한 켜. 조적처럼 뭐 몇백 장, 몇천 장 쌓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몇 장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만들 때부터 그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가 있죠. 모양에 따라서 뭐 인방이 필요한 부분에는 인방. 여기 보면 지금 창틀 위에죠. 계급 위에는 이렇게 작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90cm, 뭐 600짜리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창문보다 더 길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방 형태로 그냥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쉽게 만들 수 있죠. 몰드만 짜면 되기 때문에. 자, 형태를 한번 볼까요? 시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닥 고름 작업을 먼저, 바닥 고름 작업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습지를 먼저 깝니다. 먹줄 나는 상태겠죠. 방습지를 먼저 깔아놓고 습기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방습지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몰타르 대신에 본드를 바르는 거겠죠. 접착 본드입니다. 우리가 조적 같으면 몰타르를 이래 바르겠지만 본드로 바르는 거겠죠. 그죠? 옆면까지 다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겁니다. 하나 놓고 수평을 보는 거겠죠. 수평나가 쭉 가는 거죠. 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남는다 이러면 마지막 한 장은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겠죠.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공을 해야 되면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톱으로 그냥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 형태겠죠. 현장에서 뭐 자르는 기계가 있으면 자르는 거고, 안 되면 이렇게 톱으로도 잘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구조물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건축물은 뭐가 있습니까? 전기, 배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엑셀 파이프가 올라, 뭐 수도도 쓰고, 화장실도 쓰고, 뭐 싱크대도 달고 다 해야 건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설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소켓, 우리가 뭐 전기 소켓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뚫어 주는 겁니다. 금방 뚫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매립형으로 하기 때문에 조작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엑셀 파이프라든지 뭐 소켓 자리라든지 배관 지나 전기 배관 자리,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까야 되는데 뭐로 깝니까? 벽돌 같으면 잘 안 까지죠. 이게 이거는 쉽게 까집니다. 벽돌은 드릴까 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굳기 전에 해버리면 잘못하면 금 다 가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뭡니까, 이 ALC는 벽돌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죠. 시공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벽돌에 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배관, 홈파기를 먼저 합니다.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그냥 뭐 금방 하는 거죠. 홈파기 해가지고 필요한 설비 시설 다 해놓고, 이제 요런 것들, 요거는 뭡니까? 보죠. 보 형태죠. 그죠? 요래 따가지고 지금 보를 했는데, 그럴 때는 우레탄 충전해가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고, 쉽죠. 그래서 뭐 단층짜리, 2층짜리 짓는데, 이거 외벽은 뭐 하루 한 이틀 정도 하면 끝납니다. 그죠? 한층 하는데 그냥 하루 만에 끝내는 거죠. 자, 그러면 LC 블록이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완성되고, 조적은 벽돌도 마찬가지고 LC도 마찬가지고 쌓는 거 하나하나 붙여서 쌓아가는 거는 일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화를 위해서 반드시 미장을 해야 됩니다. 벽돌 같으면은 우리가 뭐로 미장합니까? 몰타르로 미장을 하죠. 근데 이 LC 블록은 아까 본드 요거 바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미장하는 그 용도에 LC 블록 미장용이 미리 나옵니다. 그죠? 아주 쉽죠. 시멘트 몰타르보다 훨씬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하나하나 붙어 있는 요거를 더 일체화가 될 가깝도록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장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힘을 받게 되겠죠. 이런 미장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장 처리 전용 미장 제품으로 미장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어서 바로 끝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요 위에다가 미장했는 거 위에다가 뭐 어떤 뭐 이런 거를 또 발라주면 뭐 칠했는 그런 효과도 나죠. 그러면서 그냥 바로 마감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건물의 형태에 따라 보드를 붙인다든지, 그죠? 서커보드 같은 거 이런 보드를 붙여서 마감할 수도 있고, 그냥 칠 마감이다 이러면은 그 위에다 칠 형태 나는 거 이런 거 발라주면 끝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된다 하는 거. 중요한 것은 벽돌이건 시멘트 벽돌이건 시멘트 블록이건 이 ALC 블록이건 간에 다 쌓아놓고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됩니까? 미장을 해줘야 됩니다. 조적 공사에서는. 그래야지 좀 단단해지죠. 그래서 항상 미장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설계 및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보통 이 공사를 하는 데는 보면은 뭐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운반 경로를 좀 잘 알아줘야 됩니다. 운반 및 야정. 왜냐하면 또 크죠. 이 LC 블록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운반 트럭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진입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하역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전원주택 이런 거 공사하다 보면은 이 그 공사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역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보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뭐 받침목을 지지해서 뭐 지면에 직접 닿으면 안 좋은 게 엄청 많죠.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습기가 올라오는 게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비 같은 거 왔을 때 그럼 물에 젖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면에서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받침목 같은 거를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용도별로 구분하여서 야적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어디야 벽면용이다, 이거는 뭐 개구부 임방용이다, 아니면은 바닥용이다, 아니면 지붕용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어, 찾기도 쉽고 공사하기가 훨씬 쉽죠. 그다음 통풍이 잘 되고 평탄한 곳에 둬야 되고, 당연한 얘기들이겠죠. 빗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중은 뭐 보통 뭐 1, 2층짜리 같으면 뭐 그렇게 양중 장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왜? 가벼우니까 사람 바로 들어도 됩니다. 근데 뭐 조금 더 높다든지 아니면 아주 크다든지 이럴 때는 양중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어떻게 양중시킬 것이냐, 보통 시공시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쌓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봤었죠. 바탕면 청소 후에 먹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쌓은 후에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본드가 굳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줄눈 시공 시 몰타를 충분히 충전한다 이 말. 이것도 그럼 줄눈 합니까? 줄눈 시공 합니까? 그럼 줄눈 시공 하죠. 왜냐하면은 조적조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약간씩 왜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건물이 주로 우리나라는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약간씩 움직이죠. 약간씩 움직이는데 일체화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착제 힘으로 딱 붙어 있는 거겠죠. 몰타르나 본드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크랙이 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랙을 좀 막기 위해서 뭐랍니까? 줄눈을 파죠. 그죠? 보통 뭐 그라인드처럼 생기는 그런 간단한 기계로 팔 수도 있겠죠. 줄눈 같은 거 보면 또 우리가 벽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아파트 우리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바닥 같은 데 보면은 차 한 두 대만, 한 대나 두 대만큼 사이즈 많을 때 전부 홈이 쫙 나가 있죠. 바둑판처럼. 그거 뭡니까? 기초가 크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크면 이것도 뭡니까? 하중에 한 곳으로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랙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큰 그라인더죠. 이 기계. 그라인더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계로 돼가 있는데 그걸로 갈아가 내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눈을 해놓으면은 늘었다 줄었다 할 때 그 사이로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랙을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충전하고, 그 다음에 뭐 패널 설치를 하고, 바닥 및 지붕 패널을 설치하고, 뒤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한번 읽어보면 패널 설치하고, 뭐 패널 설치할 때도 설치 부분은 정확하게 먹매김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바닥 및 지붕 패널을 설치할 때 뭐 수지 수평 딱 맞도록 해야 되고, 마감은 뭐 아까 마감재 중량을 고려하고, 무거운 마감재 사용 시는 별도 보강 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웬만한 거는 되는데, 아까 봤던 거 마감재가 여기 보면 미장해 놓은 다음에 마감이 뭐 칠 같은 거면 바로 칠하면 끝나는 거겠죠. 보드 같으면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LC 블록 해놨는 곳에다가 뭐 석재를 달고 싶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앙카 뚫어가지고 뭐 앙카로 고정시킨 다음에 석재 바르고 이러려고 하면은 이게 그만큼 힘은 안 되겠죠. 뭐 되기는 되겠지만 혹시 뭐 파손될 수도 있고 뭐 무너져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너무 무게 나가는 마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구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바탕면 면처리 깨끗이 하고 평활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보면서 또 요 내용이 다시 나오겠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콘크리트 기초 타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도 보면 지금 전원주택이죠, 그죠? 전원주택을 짓는데 뭐 2층짜리 지을 것 같네요. 사이즈 보면 1층 하면 2층이겠죠. 그런데 기초도 뭐 저게 들어오면 뭐 범퍼카나 레미콘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기초는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게 좀 좋겠죠. 근데 이 현장에 뭐 레미콘차나 뭐 저 믹스 트럭이 범퍼카 이런 게 들어올 상황이 안 되면은 기초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LC 블록으로. 그래서 이렇게 쌓아주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 기초 정도는 만약에 조건이 허락이 되면 철근 콘크리트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일체화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뭐 하든지 LC 블록으로 하든지 간에 기초를 만듭니다. 그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LC 블록을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 이 상황을 봐서 알겠지만 이 건물 하나 짓는데 LC 블록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 몇 장, 뭐 크게 몇 장 안 들어가겠죠. 그죠? 위로도 보면은 뭐 한 이게 400짜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8장 정도. 48이 32. 한 8장 정도 하면은 한 층 정도 되죠. 8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몇 개 안 나와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도 쉽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쌓아 올렸네요. 이거 1층 벽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야 되는 거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보 형태로 걸어 놓죠. 보 형태로 거니까 뭐 2층 바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 패널을 놔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LC 블록이 바닥도 있습니까? 하면 바닥도 있습니다. 바닥도 있고 그 위에 사람 올라가도 그거 뭐 가구 같은 거 놔도 안 부서집니까? 하면 안 부서지도록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안 부서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형태의 패널들은. 그 바닥을 깔고 일정까지 벽면 올리고 내리백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계단 형태도 잘라가 그냥 놨는 겁니다. LC 블록을. 그럼 계단이 되는 거겠죠. 요거 이제 계단 형태가 되겠네요. 요 계단이죠. 계단 형태도 저것도 이제 LC 블록을 계단을 쓰면 되니까 저렇게 놓고, 근데 뭐 2층 바닥이 있는 형태에서는 여기서 이만큼 긴 거, 그죠? 뭐 여기 예를 들어 여기서 이만큼 긴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H빔을 하나 걸어 놓는 겁니다. 걸어 놓고 이 H빔에서 요까지만큼 잘라가 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또 요까지 놓고 여기서는 또 요까지 놓고 이래 가지고 이제 마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됩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인방용 LC 블록이겠죠. 나왔고 요건 계단용. 각각 용도마다 좀 어떤 뭐 특장점들이 있겠죠. 그 특장점들을 살려서 만드는 겁니다. 갈아가지고 분말 형태로 해가지고 뭐 필요한 뭐 용도에 맞게끔 화학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주택 시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해놨습니다. 이렇게가 이런 모양들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굴뚝도 뭐 모양대로 만들면 되는 기고, 요 바깥으로 이제 빼내는 거 모양상 이렇게 빼내죠. 1단, 2단, 3단, 뭐 한 4단짜리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시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 공사 완료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2층짜리 형태로 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요 보이는 데가 요쯤 되겠죠. 이렇게 요 2층.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한 2층 정도 되는 뭐 우리가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에 관리 사무실 조그만 거, 뭐 이런 것, 농협 창고 이런 것들 2층짜리 이런 것들은 뭐로 가능합니까? 이걸로 가능합니다. 이거 LC 블록으로. 사례를 보면 외벽 LC 문이 판넬, 아예 문이 대가 있는 판넬입니다. LC 놓으면서 바로 끝나는 형태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농협 창고는 뭐 했는가 하면은
철골 구조에다가 이제 끼워 넣네요. 이거 LC 블록을 끼워 넣는 형태겠네요. 왜냐면 창고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 다른 사례들이 쭉 있으니까 뭐 사진으로 한번 그냥 보기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노인정 창고 만들 때는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내력벽 LC 블록을 내력벽으로 쓸 수는 없죠. 내력벽으로 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주택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죠. 하중이 별로 많이 가지 않는. 그래서 요런 뭐 이거는 뭐야 갤러리라든지 전원주택 대부분 뭐 주택들에 많이 쓰죠. 아니면 조그만 뭐 사업들 높지 않은 거 2층 정도 되는 것들 연립주택에도 뭐 내외벽에 LC블록 RC쪽 구조는 RC쪽으로 했네요. 그죠? 아니면 철골 아니면 RC쪽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을 끼우는 거겠죠. 이럴 때는 내력벽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력벽으로 쓰려고 하면 집 뭐 단독주택 그런 것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히 많이 쓰는 게 요거죠. 요거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에 이 결로가 많죠. 지하에 많기 때문에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벽이 두 개입니다. 진짜 벽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결로 같은 거 날 때 이 또랑 만들죠. 이제 안쪽에 물 쭉 흘러가는 길 만들어 놓고 그 바깥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겠죠. 그럴 때 ALC 블록을 딱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하중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공사가 쉽고 빠르기 때문에 ALC 블록을 많이 쓰죠. 그다음 뭐 이런 것들라든지 이런 거 물류사도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이래 1층, 2층, 3층, 4층에 사람 많이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은 뭐 합니까? LC 블록을 저걸로 쓰면 안 되죠. 저 내력벽으로 쓰면 안 되고 철골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벽 같은데 아니면 내벽 같은 데다가 이제 만드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림들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요게 이제 ALC 블록이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